네,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단계별 대처 방안을 행동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인사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뭐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말을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뭐 이걸 통해서 우리 지원자들의 뭐 문서 이해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문장 자체를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키워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직업교수 능력 중에서도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행동 지표는 사고력과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뒷부분에서 일단 소재를 먼저 선택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행동 지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사례를 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소재 선정 고려 요소는 일단은 약속이나 합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 간의 약속 된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합의된 약속된 그러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어떠한 어려움들,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팀원 중에 누군가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저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지원 뭐 A, B, C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역할, B는 어떤 역할, C는 어떤 역할인데, 갑자기 그 역할을 다 해야 우리가 이 공동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C가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제대로 하질 않거나, 혹은 아예 뭐 이 팀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약속했던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좀 뭐랄까 문제의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대 조직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해서 뭐 축제 때 외부에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이렇게 뭐 스폰서십을 얻어가지고 뭐 자금을 얻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그러한 자원을 지원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기존에 약속됐던 합의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던 이제 그러한 조직 대 조직 간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대 조직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어떤 조직에 속했고, 그 조직에서 원래 본인에게 원했던 거, 그러니까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역할까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다른 역할을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들어간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 업무하고 B 업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A 업무 B 업무가 아니라 나한테 뭐 D 업무 E 업무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데, 근데 개인 대 조직 간의 문제를 만약에 기술을 잘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강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외에 이 조직 그 친조직 정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개인 대 개인 그리고 조직 대 조직 간의 어떤 합의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소재를 선택했다면 내용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워드 창을 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드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구성은 이제 아까 제가 1번 문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뭐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제목을 당연히 쓰시고, 소제목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행동 노하우와 그 다음에 플러스 성과 요약형으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이제 두 갈씩은 생략을 하겠다. 그럼 바로 이제 상황 설명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상황 설명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땡 경험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 중 기존에 어떠한 합의가 누군가와 어떤 단체와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란 말은 뭐 꼭 안 넣으셔도 되는데, 하지만 뭐 급작스럽게, 하지만 갑자기 합의된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해진됐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까 개인 대 개인, 그 다음에 조직 대 조직, 약간 이런 걸로 참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사고력과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당시 문제가 됐던 쟁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쟁점, 이 워드가 잠깐 안 막히는데 잠시만요. 저는 편집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요걸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됩니다.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편집하면 큰일 나거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사고력이나 이제 문제 처리 능력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쟁점이라는 부분, 여기 보시면 쟁점, 여기 왼쪽에 보면 쟁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쟁점이 지금 단어가 보이는데, 표면적인 쟁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소재로 잡았을 때 그 스폰서십을 안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뭐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게 표면적인 쟁점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왜 예산 지원이 어려운지, 왜 상대방이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직접 대면 혹은 뭐 3자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쟁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닥친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그 상대방이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혹은 왜 그걸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는 게 바로 쟁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사고력이라는 걸 발휘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고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거든요. 각자 다 좋은 말이긴 해요. 되게 당하기 좀 어려운 뜻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표면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당장 뭐 100만 원이 해주기로 했는데, 이 100만 원이 예산이 빵꾸,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안 해주는 거야? 봤더니 100만 원이 아까워서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그 타 경쟁사 광고를 우리가 해주다 보니 약간 빈정상하신 거지. 예를 들면 이게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니 나한테 내가 족발집이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 식당은 이해하겠는데, 아니 경쟁자 그 족발집을 또 홍보로 해주니까 내가 솔직히 약간 좀 내가 맨날 여기 스폰서도 해줬는데 약간 좀 막 서운한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쟁점은 뭐다? 일단 만약에 이 스폰서를 이루지 못하면 100만 원이 부족한 거,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서운함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략적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돈을 지원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돈은 누가 생각했을 때는 다 말 그대로 아깝다, 안 아깝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상위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부분이 경쟁사와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약간 마음이 서운했다라든지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전략적 사고를 봤던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쟁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걸 돌려세우기, 다시 합의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뭐 어떠한 게 원인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쟁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서운함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 이 방법은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실행해서 하고 그 결과 조금 효과는 있었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더 노력했더니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뭐 원상복구가 됐다 이거지. 되었고 뭐 성공적으로 뭐 스폰 받아서 축제 뭐 행사 진행할 수 있었다. 뭐 자, 그럼 요 자소서의 핵심 노하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윗부분의 소제목에서 이야기할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 소제목? 여기 있습니다. 행동 노하우. 이거 소제목 쓰면 어떻게 될까? 근본적 원인 파악으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근본적 원인 파악으로 뭐 문제 해결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행동 노하우만 나온 거고, 근본적 원인 파악으로 성공적 축제 진행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서 쟁점이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행동해서 뭐 이런 축제했던 경험을 좀 성공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소제목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황 설명부터 얘기한다면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 중에 기존에 어떤 합의가 누군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목표, 목적, 그게 빵꾸가 났다. 그게 이제 부족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왜 그걸 이행하지 않은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까지 봤더니 이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다시 그 사람을 원상복구해서 이행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그 사람을 다시 설득, 근본적 원인 파악을 해결해 줌으로써 말 그대로 다시 합의점으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말 그대로 그 100만 원이라는 예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스폰서를 받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정작 필요한 거는 한 6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그 60만 원도 내가 어떻게 수행했을 경우에 또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합의점으로 끌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애초에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스토리텔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것,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쟁점이라는 부분을 파악할 때는 문제가 터져서 얘가 갑자기 뭐 다른 소재를 몇 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내가 자료 조사를 하면 얘가 PPT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발표할 거야. 근데 PPT를 만드는 놈이 갑자기 원래 약속대로 PPT를 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원자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당장 PPT를 만들지 못하면 발표를 못하는 게 문제긴 해. 근데 표면적으로는 또 그렇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왜 그걸 안 만들까? 내가 보니까 약간 좀 빠졌어 이놈이. 그러니까 딴짓도 많이 하고 내가 보니까 집중을 안 해. 그래서 약간 뭐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에 막 관심이 없는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이 발표하는 놈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PPT 잘 못하고 약간 그걸 만드는 게 되게 두렵고, 그리고 잘못 만들었을 때 자기가 못한다는 게 좀 알려질까봐 약간 그런 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한테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방법을 달리한 거지. PPT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문서화된 자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득을 해서 그 친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우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로서 끌어들이는 약간 그런 식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 쟁점,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계별 대처 방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단계별이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부분을 보여드린 거냐면 이 어떤 부분을 실험하고 저거 조금 효과는 있었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더 노력했더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팀 관계자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상당 부분 지표에 대한 가이드를 이미 문제 안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크게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런 단계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제 처리 능력 안에 하위 능력에 보면 문제 인식, 대안을 선택하고 적용하고 평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고민해보고 그걸 실행해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단계적인 방법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항목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재를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어떤 소재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그걸 해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 방에 해결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쓰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이런 노력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